네, 안녕하세요. 토니볼 V리그 코보 편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올 시즌 들어서 코보 편 V리그를 지금 처음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뭐 이거는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코보 V리그는 배구는 그냥 이렇게 주중 경기 6경기 그리고 주말 경기 6경기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영상 안에 주중 경기 이번 주에 벌어지는 그 주중 경기를 다 담고 그리고 다음 영상은 주말 경기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되겠죠. 한 뭐 월요일 정도에 업로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주말 경기는 이제 금요일 밤 뭐 정도에 아니죠. 금요일 밤이 아니구나. 목요일 밤에 업로드되는 형태. 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요 경기 진행하기 전에 경기 분석 진행하기 전에 우선 순위표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 이번 시즌 들어서 이제 변화된 그런 패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전이 1등입니다. 사실 한전이 네, 물론 뭐 초반이긴 하지만 이런 모습을 만들려고 작년도에 그런 베테랑들을 다 이렇게 영입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네, 올해 1등이고 이 현대캐피탈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은 작년에 리빌딩 버튼 누른 게 완전 대성공이고 그리고 새로운 선수들이 젊은 피들이 확 성장을 하고 뭔가 현캐다운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은 정지석 선수가 사고 치면서 네, 빠졌죠. 사실 저는 정지석 선수가 뭐 국내 선수들 중에서는 제일 기량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선수가 하나 빠지니까 또 이제 3위권으로 좀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좀 의외는 우카랑 손보가 좀 의외입니다. 네, 여기는 전년 대비 전력 변화가 별로 없는데 없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좀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건설. 네. 현대건설은 물론 뭐 야스민이라는 선수가 저도 오늘 배구 처음 봤습니다. 네, 이번 시즌 들어서 배구는 오늘 처음 봤는데 오늘은 또 야스민이 못 뛰었더라고요. 이 경기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현대건설의 그런 약진이 좀 놀랍고요. 그리고 뭐 페퍼라든지 흥국이라든지 이런 팀들이 좀 하위권에 랭크될 거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인데 기업은행이 생각보다 좀 낮은 것 같아요. 우리 존잘형, 김희진 선수가 있는 존잘형이 있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아니 개인적이 아니라 인기 구단의 그런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이 이게 좀 많이 주저앉은 부분은 조금은 좀 의외입니다. 근데 기업은행이 제가 뭐 영상을 계속 링크는 걸어 놓을 텐데 기업은행이 최근 10년 동안 V리그를 제일 지배했던 여자팀은 기업은행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영상은 제가 링크를 한번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2021-22 시즌에 지금 현재 순위를 좀 알아봤고요. 자, 제가 V리그도 31일 경기부터 방구석 테스트를 좀 했습니다. 네, 이때부터 방구석 테스트를 좀 했는데 요 한전 대 현캐 경기는 보니까 한전이 맞대결에서만 딱 승리 사이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한전 승리 그리고 양팀 득실 합계 183.3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랬는데 결과는 뭐 3대 0 셧아웃으로 끝나서 뭐 일반 승이라든지 언어반은 다 적중을 했고 요건 아예 핸디캡은 안 갔습니다. 핸디캡은 안 갔고요. 그리고 인삼공사랑 현대건설 경기는요. 네, 요거는 현대건설 사이드로 조금 더 많이 나와서 현대건설만 갔고 핸디캡은 안 갔습니다. 핸디캡은 안 갔고 양팀 득실은 179.2점 이렇게 됐는데 야스민 용병 없이 현대건설이 셧아웃을 했어요. 예, 그리고 오랜만에 돌아온 왕년의 꽃사슴 선수가 너무나도 좋은 활약을 해줬어요. 저는 이 선수가 뛰는 거 거의 처음 봤습니다. 최근에. 네, 유튜브 하시고 해설하시고 좀 이렇게 좀 이제 그 은퇴의 그런 스텝을 좀 준비하시는 줄 알았는데 몇 년은 더 뛰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3대 0으로 아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0대 3 이렇게 써야 되죠. 네. 요거는 현대건설 승리 사이드 뭐 어차피 언어바는 패스했고 그리고 언어바가 아니라 핸디캡은 패스했고요. 그리고 언어바도 적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제가 방구석에서 한번 숫자 놀이 해본 거 요 두 경기는 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중 6경기 12월 2일, 3일, 4일
화, 수, 목 이렇게 6경기를 쭉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경기는요. 삼성화재 대 우리카드 경기입니다. 근데 요 경기 데이터를 바로 들어갈 텐데 요 경기를 분석하기 전에 남자부랑 여자부 지난 시즌이랑 어떤 식으로 패턴이 좀 바뀌었나 요거를 좀 보려 그래요. 자, 총 세트 수는 남자부 경기는 지난 시즌에는 3.9세트였어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네, 4.03세트로 세트가 좀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기록들은 서브가 조금 더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전체 득점이 좀 더 늘었죠. 그래서 세트 수가 늘어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178점 정도가 네, 현재 네, 스코어고 지난 시즌에는 175점 정도였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남자분은 네, 언오바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늘어난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여자부 경기를 보면은 여자부는 오히려 지난 시즌에는 4세트였는데 3.99세트로 아주 미세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것도 한 0.4점 정도 팀당 득점이 줄기는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 대비했을 때 언어바가 조금 내려간 것 같은데 요거는 어떻게 어 이거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될까 좀 고민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너무 미세한 차이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뭐 언제 제가 뭐 2라운드 정도 끝나고 다시 한번 좀 체크 포인트를 잡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연의 경기인 삼성화재 대 네, 우리카드 경기를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화재의 홈 경기는 네, 요번 시즌에 보면 아직 2경기밖에 못 치렀습니다. 2경기밖에 못 치렀는데 한 번은 지고 한 번은 이겼고요. 그리고 우리카드 지금 별로 안 좋은데 우리카드가 지금 요번 시즌에 원정 승리가 없습니다. 원정 승리가 없는 상태고요. 자, 맞대결을 보면은 요거는 뭐 맞대결은 우카 쪽이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카. 어, 잠시만요. 네. 요거 데이터가 조금 뭔가 틀어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살펴보니까 데이터가 하나 튄 게 있어갖고 네, 요거를 제가 좀 바로 잡았습니다. 네, 요거는 우카. 네, 최근 모든 경기에서 요거는 우리 카드가 다 네, 이긴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네, 이 최근 경기에서 우카가 다 이긴 게 맞나라고 좀 확인해 보려고 봤더니 네, 최근에 우카를 상대로 음, 와, 어마어마하네요. 우카가 둘, 여섯, 여덟, 네, 11연승 중입니다. 우카는 삼성화재를 상대로 네, 맞대결에서는 11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네, 요거 앞서 보셨던 부분 네, 좀 정리를 해서 네, 요약을 좀 하면은요. 네, 이렇게 봐야겠네요. 자, 최근 경기력에서는 네, 우리 카드가 네, 승리한다라고 나오고요. 세트 수는 조금 좀 길게 가는 경향이 있네요. 네, 그리고 삼성화재는 빨리 셧아웃을 당하는 이런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맞대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맞대결은 네, 짧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네, 3.8세트에 네, 이거 맞대결 합치니까 164점 정도 나오네요. 165점 정도 나오고 네, 뭐 우리 카드가 네, 승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이렇게 좀 또 경기를 이렇게 토니볼 스코어를 좀 기재를 해보면은요. 네, 요거는 네, 우리 카드 쪽으로 좀 쏠립니다. 네, 우리 카드 일반승 그리고 핸디캡도 우리 카드 승리고요. 그리고 양팀 합계는 168.5입니다. 그러면 이거 뭐 남자부 아직 뭐 언어버라든지 이런 거 다 안 나온 상태에서 토니볼은 앞으로 진행할 텐데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언더로 가셔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거 두 번째 경기 여자부 11월 2일 날 열리는 여자부 경기는요. 페파저축은행 대 흥국생명인데 페파가 아직 맞대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데이터 없이 이거는 뭐 당연히 흥국생명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뭐 득실 합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월 3일 경기로 넘어갑니다. KB손해보험 대 대한항공. 지난 시즌에 이 두 팀 만나면 아주 그냥 피 터지게 재밌게 싸웠는데, 올해 이번 시즌에는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보시면은요. 자, 이게 KB손보 홈에서 결리는 경기인데, KB손보가 홈에서 쭉 보면은 2승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 최근에 홈이든 원정이든 가리지 않고 되게 잘하는 팀인데, 정지석이 빠진 이번 시즌부터는요. 원정에서 셧아웃 당하고 뭐 3대 2로 패배하고, 원정길에서도 좀 녹록치 않았던 그런 대한항공의 최근 일정과 결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KB손보, 대한항공. 요거는 최근 맞대결은요, 4승 1패로 대한항공이 훨씬 더 우세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 보셨었던 그런 경기력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손보는 세트가 좀 길게 가는 경향들이 있었었네요. 대한항공은 좀 짧게 끝내는 게 있었었고, 블로킹이라든지 뭐 서브 득점, 이런 부분, 그리고 상대 범실까지 대한항공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잘 치르네요. 보시면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대한항공이 최근 경기력에서는 조금 더 앞서고, 대한항공이 승리한다라고 최근 경기에서는 이렇게 머신러닝이 좀 분석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맞대결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맞대결에서도 4승 1패로 대한항공이 앞서고 있잖아요. 보시면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대한항공이 더 좋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리시브 효율, 공격 성공률부터 뭐 득점이라든지 블로킹, 서브 득점 다 대한항공이,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대한항공이 하나 뒤지는 게 하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대한항공 승리 사이드 이렇게 나오고요. 이 부분도 TBS 값 정리를 좀 해보면은 3개네요. 105는 이 데이터가 간단해서 좋네요. 대한항공 일반승, 그리고 핸디도 대한항공 승이고요. 그리고 핸디 대한항공 이렇게 적어주는 게 깔끔하겠네요. 그리고 득실 합계는 178.8. 케이타가 뭐에서 좀 분석당했나요? 뭐 이렇게 손보가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공대 GS 칼텍스. 요 경기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11월 3일 수요일 날 펼쳐지는 경기죠. 자, 요거 데이터를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공이 홈에서 좀 강하잖아요. 근데 최근 5경기 보면은 홈에서 3승 거뒀고, 그리고 이게 좀 김천이라서 여기 가면은 이제 약간 좀 지난 시즌에 보면은 약간 좀 백투백 맞대결도 있고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좀 내려갔고, 그리고 이제 어디죠? GS 칼텍스는요. GS 칼텍스가 원정길에서 별로 이렇게 좋은 스코어는 아니네요. 원정길에서 뭐 2승, 여기 도공도 홈에서 2승, 홈에서 3승이네요. 이렇게 거뒀고, 자, 맞대결은요. GS. 최근 5경기는 GS가 다 이겼습니다. 맞대결은요. 자, 그래서 최근 도공의 홈 경기력, GS의 원정 경기력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 감이 있습니다. 엎치락뒤치락 하는 감이 있는데, 또 수비는 도공 쪽이 좀 나쁘지 않게 잘 가는데, 공격이라든지 뭐 세트 약간 그래도 한 6대 4 정도로 GS 칼텍스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GS 칼텍스는 최근 경기력에서 승리한다라고 나오고, 도공은 뭐 승리는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맞대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맞대결을 보면은요, 다 이겼죠. GS 칼텍스가. 그런데 와, 블로킹은 도공이 좋아요. 도공이 좋고, 서브 득점이라든지 뭐 범실, 득점, 디그, 리시브 정확, 그리고 리시브 정확도까지는 도로공사가 좋은데, 나머지 부분들은 다 칼텍스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GS 칼텍스 승 해서 요거 정리를 해보면은 GS 칼텍스가 승리
최근 경기력도 승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맞대결 경기력에서도 GS 칼텍스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네, GS 칼텍스 일반승, GS 칼텍스 마이너스 1.5 핸디승, 그리고 양팀 득실 합계는 167.2점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 거의 3대0 셧아웃 이렇게 나와야지 나올 수 있는 점수인데 네, 과연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 저도 좀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한번 뚜껑 열어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11월 4일 네, 목요일 경기인데요. 한국전력다 그리고 OK 금융그룹 경기입니다. OK 금융그룹도 예, 선수들이 좀 몇 명 빠지면서 지난 시즌 말부터 빠졌죠. 학교폭력 사태 이런 걸로 좀 빠지면서 좀 문제가 좀 전력의 좀 약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왔습니다. 자, 이 경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은요 최근 홈에서 한전이 홈에서 4승을 거뒀습니다. 한전이 홈에서 확실히 강하고 지금은 뭐 한전은 홈이건 원정이건 다 잘하는 팀이 돼버렸죠. 자, 그리고 OK금융그룹이 안산에서는 뭐 그냥 잘하는데 밖에 나오면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밖에 나와서 원정길에서는 승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맞대결 보면은 이 두 팀 맞대결은 제가 기억했을 때 좀 피 터지게 갔었던 것 같은데 오케이 한전 이게 211번이 아까부터 문제였구나. 211번이 이게 두 개가 들어갔어요. 두 개가 들어가서 데이터가 두 개가 들어갔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까는 했는데 요거는 안 바뀌었네요. 제가 요거 바로 바꾸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문제 211번을 보니까요. 211번은 한전과 OK금융그룹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즌 그 코보 공식 경기 번호 211번이었었는데, 네. 그거는 그래서 날렸고, 그래서 이전에 있는 걸 갖고 와서 했더니, 네. 요거 한국전력이 3대2로, 네. 이렇게 맞대결에서는 조금 앞서 있습니다. 자, 최근에 한전 홈 OK금융그룹의 이 경기를 보면은요. 전반적으로 네, 한전 쪽으로 많이 좀 쏠리게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뭐 리시브 정확이라든지 서브 득점 네, 이런 거는 또 OK가 좋고요. 전반적으로는 한전 쪽이 좋고 네, 머신러닝 분석도 이 최근 경기에서는 한전이 이긴다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맞대결은 3대2로 한전이 조금 앞섰었는데 네, 역시 머신러닝도 요거는 한전이 이기는 경기력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네, 그러고 이게 언어바 기준점이 이렇게 되면은 188점 정도가 나오네요. 이렇게 되니까 네, 맞대결은 하면은 둘 다 그냥 피 터지게 나옵니다. 188점 이렇게 나왔었는데 요 11월 3일 날은 11월 4일이네요. 네, 11월 4일 맞죠? 네, 11월 4일 날은 또 어떻게 나올지 또 저도 좀 궁금해집니다. 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블로킹이라든지 서브는 또 OK가 좋고요. 블로킹은 한전이 좋고,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한전 쪽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네, 요 경기 BS 값 중심으로 선별을 해보면은요, 네, 일반 승도 한국전력이고요, 핸디캡도 한국전력, 네, 1.5 핸승인데 요 언어바 기준이 평균이 되게 애매합니다. 182.6이면 이거 언더를 가라는 건지 오버를 가라는 건지 근데 분명히 이 맞대결 했었을 때 계속 피 터졌기 때문에 이거 좀 기준점을 높게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번 주중 경기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주중 경기의 마지막 IBK 기업은행 대 인삼공사 경기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오늘 토니볼 V리그 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자, 이제 IBK 기업은행은 홈에서 화성에서는 2승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서 홈에서 승리가 없고요. 그리고 인삼공사 갑자기 강팀이 됐어요. 네. 인삼공사 원정 경기는요. 네. 2승이 있고요. 그리고 두 팀의 맞대결은요. IBK 인삼
인삼, IBK가 3승 2패로 맞대결은 최근 5경기 맞대결은 소폭 우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최근 경기력을 갖고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인삼공사, 아이고 약간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많습니다. 요거는 인삼공사가 있는 것도 있고 IBK가 있는 것도 있고 조금은 좀 이렇게 보면은 좀 혼돈스럽긴 한데 결과를 머신러닝 분석을 체크를 해보니까 네, 요거는 인삼공사가 최근 경기력에서는 네, 이긴다라고 나오고요. 뭐 기업은행은 못 이긴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맞대결 분석을 해보면은요. 맞대결에서는 맞대결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많네요. 오히려 인삼공사 스탯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머신러닝이 분석했을 때는 네, 이건 또 IBK 기업은행 쪽에다가 승을 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되게 애매한 케이스죠. 최근 경기에서는 인삼공사인데 맞대결은 또 기업은행이 기업은행 승리 쪽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토니볼에서 네, 일반 승패는 선별을 하지 않고 네, 핸디만 기업은행 플러스 1.5 이렇게 잡고요. 그리고 양팀 득실 합계는 172.7점. 네, 이렇게 좀 여자부 치고는 좀 낮은 거라고 봐야 되나? 좀 헷갈리는데 저도 이번 시즌 처음으로 지금 이걸 해서 저게 많은지 낮은 건지 좀 적절한 건지 좀 헷갈림이 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네, 오버가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토니볼 주중 경기 네, 6경기를 몰아서 영상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네, 이제 토니볼 이제 V리그도 시작을 했으니까 많은 관심과 네, 성원 부탁드리고요. 뭐 요거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들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니볼 요번 주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주중 경기는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당부드리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참여하시게 된다면은 소소하고 재미로만 그리고 소액으로만 하시는 거 당부드리고요.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